요즘 기업들을 보면요, 기후변화나 사회 불평등 같은 정말 거대한 지구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꽤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그냥 좋은 일 한번 하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아예 회사 돈줄, 그러니까 재무 전략의 한가운데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딱 심어놓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보다폰이 뭘 추구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바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연결입니다. 첨단 기술 기업이 어떻게 자연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 손을 잡을 수 있는지 이걸 하나의 이미지로 정말 잘 압축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보다폰 같은 거대한 글로벌 기술 기업이 자신들의 자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내용이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사실 가장 먼저 이 회사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목표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이 모든 금융 전략의 출발점이자 뼈대가 되거든요. 보다폰은 크게 세 가지 기둥을 내세웁니다. 첫째는 지구, 둘째는 모두를 위한 포용, 그리고 셋째는 디지털 사회. 이 세 가지가 바로 보다폰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지속 가능 금융의 이유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해답이 바로 지속 가능 금융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회사의 원대한 목표와 실제 돈이 움직이는 재무 활동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건데요. 이 프레임워크 안에는 목표를 진짜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그 도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도구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건 사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방식에 가까운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로젝트에 돈을 대는 방식입니다. 바로 자금 용도 특정 채권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돈은 딱 이 프로젝트에만 쓸 겁니다라고 못을 받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마치 특정 목적을 위한 모금 활동 같죠. 그래서 여기서 모인 돈은 다른 데는 절대 못 쓰고 오직 약속된 친환경이나 사회적 프로젝트에만 투입됩니다. 아주 투명하죠. 이 방식은 또 두 종류로 나뉘어요. 그린본드와 소셜본드. 이름에서 감이 오시죠? 그린본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처럼 환경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에, 소셜본드는 디지털 격차 해소나 사회적 약자 지원처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춥니다.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럼 그린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통신 네트워크를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사물 인터넷 기술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거죠. 아니면 회사 건물에 직접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그냥 기업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처럼 전 세계가 함께 약속한 목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사회적 프로젝트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예로 4,800만 명이 넘게 쓰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엠페사가 있고요. 통신망이 잘 안 터지는 시골이나 소외 지역에 네트워크를 깔아주는 일도 합니다. 또 디지털 도구로 중소기업을 돕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해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프로젝트들이죠. 이런 사회적 프로젝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려는 더 큰 차원의 국제적인 노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프로젝트에 돈을 대는 방식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스케일이 훨씬 커집니다. 회사 전체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정말 재밌어요. 바로 지속가능성 연계 금융이라는 건데요. 이건 앞서 본 것처럼 어떤 특정 프로젝트 하나에 돈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차입 비용, 그러니까 빌리는 돈의 이자를요, 회사가 세운 지속 가능성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그 성과에 연동시키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성과 기반 대출 같은 거죠. 목표를 잘 지키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못 지키면 반대가 되겠죠? 진짜 획기적이지 않나요?
그럼 그 성과라는 걸 어떻게 측정할까요? 바로 지속 가능성 성과 목표, 영어로는 SFPT라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공개적으로 내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만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목표. 2030년까지 회사가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 있죠? 그러니까 스콥 1과 2, 배출량을 무려 95%나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고객사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걸 돕겠다는 겁니다. 그 총량이 누적으로 자그마치 3억 5천만 톤에 달해요.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관리직과 고위 임원급에서 여성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조직 내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배출량이 2019년부터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이런 목표들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관리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보다폰이 약속한 이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 아주 실질적인 금융 페널티를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하는 쇼가 아니라 돈이 걸린 진짜 책임이 따르는 약속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도구를 다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모든 게 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는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회사의 재무 DNA에 아예 새겨넣는 것과 같아요. 이제 착한 기업이 되는 건 그냥 연말 보고서에 한 줄 쓰는 일이 아니라 돈과 직결되는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재무적인 과제가 되는 겁니다. 회사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죠. 이런 변화를 이끄는 근본적인 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업적 성공이 환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어쩌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걸 실제로 실천하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한 회사의 이익이 우리 지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면 과연 그것이 비즈니스라는 것의 본질 자체를 바꾸게 될까요? 이 새로운 금융 모델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